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결선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변압기의 병렬운전 및 삼상결선. 자, 지금 이제 교재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이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했었죠? 병렬 운전을 배웠던 경우에는 바로 직류 발전기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자, 말로 할게요. 그때 어떤 거를 똑같이 해야 됐냐? 극성을 일단 똑같이 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같아야 되고 위상 특성 곡선이 일치해야 될 것,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고 합니다. 변압기가 한 대 잘 쓰고 있는데 이 한 대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교대 운전을 요구하거나 할 때에는 변압기를 한 대 더 추가해서 이렇게 병렬 운전하는 방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병렬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라고 딱 시험 문제 또 잘 나옵니다. 병렬 운전 시 주의할 사항은, 자, 첫 번째, 무엇이 같아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전압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1000V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100V가 나오는데 하나가 200V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10대 1짜리면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대 1짜리여야 되는 거죠. 전압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는 권수비 혹은 전압비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압비 혹은 권수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같은 전기 극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극성이 같을 것. 세 번째, 이건 이제 조금 또 재밌는 건데,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할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보게 되면은 얘도 전기를 방해하는 어떤 성분이 있을 거고요. 이것도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겠죠. 근데 용량이 만약에 이게 10kg짜리라고 하고 이거는 100kg짜리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용량이 큰 놈이 임피던스 성분,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할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반비례한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뭐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비가 같을 것, 이런 얘기들도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보게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답은 뭘까요? 답은 전류 혹은 용량. 이건 어떻습니까? 달라도 된다. 그렇죠? 지난번 앞에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 할 때도 전류 혹은 용량, 이거는 달라도 되는 거죠. 이건 달라도 됩니다.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0kg, 100kg 같이 병렬 운전 할 수 있어요. 권수비만 같으면은. 아셨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0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삼상 결선 방법이라고 해서 YY 결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델타 결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YY 결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잘 나타내 보자. 일단 변압기는 들어가는 선이 두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자, 들어가는 게 두 개니까 나오는 거 역시 하나, 둘, 셋. 그래서 변압기가 지금 들어가는 거 두 개, 나오는 거 두 개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배전 전원은 삼상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삼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선 세 가닥 중에서 한쪽을 연결합니다. 한쪽을 연결해서 이 가운데를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측 부분, 뒤쪽 부분도 선을 하나, 둘,
3개를 빼고, 자, 2차 측 부분도 이렇게 빼서 접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코일 3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꼭지점에서 만나게 된다고 해서 이거를 Y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측도 Y로 되어 있고 2차 측도 Y로 되어 있으니까 Y결선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표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22,900V Y가 들어오고 출력도 3상 4선식이 되는 거죠. 3상 하나, 둘, 셋, 그냥 일반적으로 R, S, T 이렇게 나타냅니다. R상, S상, T상, 그리고 선 하나 빨간 거에서 3상 4선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Y결선의 장점은 뭐냐? 굉장히 높은 송전 전압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 접지를 하기 때문에 이상 전류를 모두 다 대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자 이제 보셔서 델타 결선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은 역시 똑같은 변압기의 형태에서 하나, 둘, 셋, 변압기가 3대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 3대를 어떻게 결선하게 되느냐? 이 변압기 코일의 시작과 끝이 있게 되죠. 끝이 그 옆에 놈의 시작으로 가고, 끝이 그 옆에 놈의 시작으로 가고, 끝이 그 앞에 놈의 시작으로 갑니다. 그래서 각각 선을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빼줍니다. 역시 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3개의 선을 모두 다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빼주게 되죠. 그러면은 앞에 결선한 것이 마치 삼각형 모양의 결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개를 빼는 거죠. 내 꼬리가 네 머리로 가서 내 꼬리가 네 머리와 내 꼬리와 네 머리가 연결돼서 가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에를 Y로 하고 뒤에를 델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를 Y로 하고 뒤에를 델타로 하게 되면은 이 1차 측과 2차 측의 위상차가 30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Y를 하는 경우가 있고 델타 결선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은 뭐냐? 이 델타 결선은 고조파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3고조파가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로 좋은 파형만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접지 방식을 하는 Y결선에 비해서 이상전압이 생겼을 때 밖으로 빼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선로를 타고 가서 큰 이 대책, 그러니까 이상전류에 대한 대책을 크게 세울 수가 없어서 60km 이하의 송전계통이 우리가 주로 송배전계통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델타 결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에 거기 YY 결선하고서 밑에 읽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러한 YY 결선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두 번째, 권선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이 되므로 루트 3분의 1이 되므로 절연이 쉽다. 세 번째, 제3고조파를 주로 하는 고조파 충전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장애를 준다. 이거는 단점에 해당되는 거죠. 4번에 제3차 권선을 감고 YY 델타의 3권선 변압기를 만들어 송전 전용으로 사용한다. 자, 그 한 페이지 넘겨서 델타 결선. 1. 단상 변압기 3대 중 1대의 고장이 생겨도 나머지 2대를 V결선하여 송전할 수 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고조파 전류는 권선 안에서만 순환되므로 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 밑줄. 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안에서 순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통신장애의 염려가 없다. 고조파가 안 나타나니까. 네 번째,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이게 아주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5번, 30km 이하 배전율 변압기로 쓰이고 100km 이상 되는 계통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를 혼합한 퓨전 형태로서 델타 Y 결선, Y 델타 결선의 모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 델타 Y로 하게 되면은 몇 도 차이 이상 차가 난다?
각각 30도의 위상차가 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202페이지에 그 VV 결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VV 결선은 뭐냐? 제가 이 델타 결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 결선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어느 한 대가 갑자기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한 대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한 대가 예를 들어 손상을 당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대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세 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 그러면은 지금 두 대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대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일 그만할까요? 여러분, 하나, 둘, 세 명, 인부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오늘 도배하러 왔는데 한 사람이 오늘 잠깐 아프대요. 설사 걸려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둘 그냥 퇴근해야 됩니까? 하는 데까지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변압기를 세 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두 대가 임시 방편으로 결선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비상 공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 출력과 여기에 입력을 결선해서 선을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그냥 입력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출력을, 여기 입력을 하나 더 놓고, 여기 출력 부분에서도 결선해서 선을 하나, 둘, 세 개를 빼게 되면은 한 대가, 원래 이게 지금 델타였었잖아요. 그쵸? 델타였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렇게 한 대가 고장이 났더라도 선을 하나, 둘, 세 개를 뺄 수 있어서 알파벳 마치 이것이 V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V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V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결선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아예 전기를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 복구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제가 기능사에서 이런 걸 알려줄까라고 하니까, 야, 만약에 델타 결선을 하다가 혹시 이상이 있어도 긴장하지 마라. 임시 방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로 할 때보다 원래 것보다 출력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죠. 출력이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일할 때보다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얼마큼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자, 근데 긴급 상태에서는 V 결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에서는 변압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죠. 그런데 긴급으로 할 때는 변압기가 한 대, 두 대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변압기 총 출력이 얼마나 되냐? 델타 결선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한 대 용량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번 해보죠. 10. 여기도 10. 여기도 1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대가 총 힘을 합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겠습니까? 총 힘을 합쳐서 30만큼의 일을 하겠죠, 원래.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각각 할 수 있는 능력이 10, 10이라고 하면은 그날 할 수 있는 총량은 3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집에 갔어요. 이 두 사람 일을 하고 싶어요? 다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제 도배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풀칠하고, 한 사람은 길이를 재고, 한 사람은 붙인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이게 효율적으로 되겠냐고요, 일이. 효율적으로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자기만큼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나머지 한 사람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V결선을 하게 되면은요, 이 원래 한 대 용량이 10만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86.6%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8.66만큼 밖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압기 한 대 얼만큼 이용할 수 있어요? 100% 이용하는 게 아니라 86.6%밖에 이용 못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이용률은 얼마냐? 86.6%다. 이건 얼마다? 0.866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의 100%를 다 발휘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출력되는 그 양은 얼마큼 되느냐? 원래 셋이 합쳐서 30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둘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대가 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합치게 되면 얼마냐? 이게 한 17.32 정도 되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셋이 합치면 30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둘이 나머지 한 놈의 목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반 조금 넘게 일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율은 얼마냐? 30에서 17.32, 30분의 17.32 하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출력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57.7%가 됩니다. 반이 조금 더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0.577배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구나. V결선을 하게 되면은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은 86.6%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출력의 비율은 델타에 비해서 얼마큼이 된다? 57.7%가 된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번 만약에 이번에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0kg짜리 3개인데 100kg짜리 3개인데 이것을 만약에 긴급 상황에 델타 결선 운전하게 되면은 이거 용량 얼마 정도 나올까?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려면은 그냥 3개를 다 합친 다음에 또 곱하기 577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쪽으로 아주 재밌게 넘어갑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만 알아도 델타 결선, V 결선 했을 때의 출력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얼마 나오냐고 하면은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해주게 되면 딱 V 결선 했을 때 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P 델타 결선 했을 때의 곱하기 루트 3을 하게 되면은 자 총 V 결선 했을 때의 출력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세 가지 숫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이용률이 86.6%다. 출력비가 57.7%다.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출력이 반이다.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출력이 반이다. 반 조금 더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다? 루트 3배가 된다. 딱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 2-8 그리고 2-9를 모두 다 대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상수변환이라고 돼 있죠. 육 하고 상수변환. 지금 사용하는 게 3상인데 3상을 2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2라는 상을 2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로 전기, 철도 같은 데서 사용되게 되는 건데요. 2상으로 바꾸는 결선법이 뭐있냐? 그 밑에 줄 한번 쭉 그으세요. 환상결선, 이중 Y결선, 이중 델타 결선, 아니죠. 그 스코트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메이어 결선, 그쵸? 자, 그 밑에다 쭉 적고 스코트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메이어 결선, 스코트 결선 밑에다가 이렇게 T 결선 이런 말도 하나 써두십시오. T 결선, D 결선에서 하나, 둘, 세 개로 입력하고 여기서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 결선이라고 합니다. 또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 포크 결선. 포크 결선 이것도 하나 밑줄 하나 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산하는 거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변압기의 병렬 운전 그 다음에 3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뭐 Y 결선이 더 큰 용량에 사용할 수 있다. 상수 변환할 때는 3상을 2상으로 T 결선 혹은 스코트 결선 그 다음에 3상을 6상으로 하는 거는 포크 결선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203페이지 문제 풀어보시죠. 1번 3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조합은? 불가능한 결선조합. 자, 여기 저기 앞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YY 했죠? 그러면은 변압기를 이렇게 한 세트가 있는데 또 변압기를 운전하게 되면 여기가 YY가 되면 괜찮습니다. 혹은 Y 델타 있는데 Y 델타 괜찮아요. 델타 델타 있는데 델타 델타 괜찮아요. 근데 YY Y 델타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면 위상차가 나게 되잖아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반드시 짝수여야 됩니다. YY이거나 뭐 델타 델타이거나 반드시 짝수가 됩니다. Y가 짝수이거나 델타가 짝수인 거. 그래서 Y나 델타 딱 개수를 짝수인 걸 찾습니다. 카본, 델타 델타 YY 괜찮아요. 나번에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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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3개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다번 델타 Y 맞고 라번 델타 델타 맞습니다. 2번 3상 전원에서 2상 전력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T결선이죠. T결선. V결선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V결선은 3상을 입력해서 3상을 출력하는 겁니다. 3번 변압기에서 V결선의 이용률은 얼마냐? 86.6%. 다번 4번 출력 P kV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 전원 2대를 V결선할 때의 3상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한 대 용량에다가 얼마를 한 게 V결선에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까? 루트 3을 한 게 V결선에 출력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답 나와봐. 5번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 2대로 V결선하여 3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100kg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얼마? 루트 3. 100 루트 3.
뭐 173 이 정도 되겠네요. 다음번이죠. 6번.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거. 자, 가번의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인다. 맞는 얘기죠. 나번에 단상변압기 2대로 삼상전력을 공급한다. 맞는 방법이고, 다번에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한다. 맞고요. 라번의 V결선 시 출력은 델타결선 시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아니죠. 어림없죠. 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57.7%. 어떻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라번이죠. 7번.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델타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델타 결선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저 V결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대가 고장나면은. 가번 단상 변압기 세대 중 한 대의 고장이 생겼을 때 2대로 V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나번에 외부에 고주파 전압이 나오지 않으므로 통신장애 염려가 없다. 맞고요. 다번에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아주 특징이죠. 그쵸? 라번에 100km 이상 되는 계통에서 사용되고 있다. 안 됩니다. 100km가 넘게 되는 거는 Y에서 가능한 거지 델타에서는 안 됩니다. 라번이죠. 8번.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할 때 1, 2차 사이 위상차는 얼마큼 되는가? 델타 Y 혹은 Y 델타 둘 사이에는 30도의 위상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봤습니다. 어때요? 쉽죠? 그쵸?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